그러니 갑자기 본인이 응급실이를 하고 무슨 일인데 심근경색이래. 난소에 너무 많은 종양이 보인다. 암일 가능성이 높다. 자연식물식은 2020년도부터 과일식과 곡물식이 그냥 일상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안 좋은 게. 그전에 많이 먹고 있었어요? 그것만 먹고 있었어요. 초콜릿, 빵, 튀김, 해시포테이토, 치킨. 믹스 커피가 주식이었죠. 네. 7잔. 7잔. 여기서 엄청 많은 게 바뀌었고 이미. 네, 이미 여기에서 피부가 바뀌었고요. 네. 몸무게가 4kg가 빠졌어요. 그럼 나 몇 킬로 빠졌어? 나 8kg 빠졌네? 10kg죠? 104kg에서. 근데 지금 현재 89점 몇 킬로예요. 고지혈도 정상, 콜레스테롤 정상, 지방간 정상. 원래 다 바뀌었어요? 그럼요. 체형 교정 마사지 겸 피부를 마사지 해주시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피폐해지니까 거기라도 그럼 가보자 해서 거길 갔는데 그분이 2번인가 저를 체형을 봐주시더니 이렇게 배 쪽을 만지시더니 여기 뭐 있어 이상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이물감이 있다? 응, 배. 제가 변이겠죠? 그랬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게 아니다, 너무 이상하다, 네가 만져봐라. 근데 저도 제 배를 그렇게 막 샅샅이 만져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샅샅이 만져보는데 탁구공이 만져지더라고요. 배꼽 바로 밑에서. 이상한데? 이제 그러고는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바로 제 지인이 젊으신 나이에 대장암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거기가 굉장히 찝찝하더라고요. 아프지도 않고 무슨 증상이 없지만. 그래가지고 산부인과를 갔어요. 어차피 그 해에 제가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아야 될 때라서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건 자궁이래요. 자궁이 제가 수술을 자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올라 붙어 버렸어요. 자궁이 원래 있던 자리에 없고 복막에 붙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배꼽 밑에서 자궁이 느껴져요. 그래서 커지고 작아지고가 느껴져요. 그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난소가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난소에 너무 많은 종양이 보인다. 이게 물혹일지 아닐지는 모르는데 그 의사 선생님들 말하신 그놈의 모양이 좋지 않다. 암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견서를 써주시는 거예요. 자기네 병원에서는 이 수술은 안 하고 암 치료는 안 하니까 항암은, 그러니까 동네 큰 산부인과였거든요. 그래서 항암 같은 거 안 하니까 큰 병원을 가보셔야 될 것 같다 해서 이제 써주셔서 의뢰서를 받아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죠. 아니 이게 난소암일 수도 있대는데 그랬더니 남편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그런 돌팔이 의사가 다 있냐, 다른 병원을 가보자, 원래 세컨 오피니언 3번은 듣는 거다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가지고 다른 병원을 갔는데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로 갔는데.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불안하시면 종양표지자 검사를 일단 해보자. 왜냐면 그때 코로나가 너무 위중한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입원조차도 할 수가 없었고 뭐 수술도 날 기약이 없어요. CT실 자리가 없고 뭐 이렇다고 해서. 그래서 그거는 일주일이면 나오니까 일단 그거를 해보자, CT 찍기 전까지. 그래서 일단 그거를 해달라고 했는데 다행히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교수님을 알아봐서 제 마음에 드는 곳으로 가서 이제 수술을 하려고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도 날짜가 너무 이게 먼 거예요. 수술이 한 3개월 밀려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3개월을 해야 되는데 이게 커질 수가 있으니 그 배에 맞는 항암 치료제긴 한데 그 졸라덱스라고 해가지고 배에 맞는 그게 있대요. 그러면 그거를 줄여줄 수도 있고 조금 뭐 딱딱하게 뭐 이렇게 좀 응집되게 만들어주, 아무튼 커지지 않게 해준다는 거죠. 3개월 동안 더 커질 수가 있잖아요, 그것들이. 그래서 커지지 않게 해주실 수 있는 게 있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3개월 정도 치료를 하다가 2020년 20년? 21년? 아무튼 그때 제가 수술을 9월에 하게 된 거예요.
수술을 9월에 하고 2달 있다가 이제 저만 케어를 굉장히 받고 있었어요. 받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제 운동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수술을 했으니까 뭐 유착도 안 되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와서 남편이 갑자기 본인이 응급실이라고. 그래서 무슨 일인데 했더니 심근경색이래. 근데 본인이 그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네. 뭐라고? 어쨌든. 심근경색인데 전화를 어떻게 해? 이렇게 된 거죠, 저는. 그래서 또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는 수술을 받게 됐죠, 남편이. 이게 두 분이 각각 몇 살 때예요? 제 해가 넘어가니까 제가 조금 혼동스러운데요. 이게 2020년. 2020년이 아니고요. 2021년인가 봐요. 이게 진짜 최근인데요? 네, 2021년이에요. 2년 전이네, 그냥 어떻게 보면. 네, 왜냐하면 작년 11월이 남편이 술한 지 1년 된 거니까 맞죠? 그럼 2022년이? 2년도 안 됐네요. 그쵸. 네, 그렇게 된 거예요. 두 분이 30대일 때. 남편은 딱 40. 어. 저는 37. 그래서 근데 관상동맥 우회 수술은 스텐트가 안 될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100% 스턱 완전히 막혀 있어서. 완전히 막혀 있어서. 완전히. 그래서 와. 저희 신랑이 술 담배는 계속 하는데 했는데 운동도 계속했어요. 네. 모든 운동을 너무너무 잘하고 그리고 근육도 굉장히 많고 좀 나름 관리를 했는데 술 담배를 관리를 못하는 그냥 전형적인 그냥 한국의 직장인 남성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얘도 살으려고 모세혈관이 정말 무슨 인삼 잔뿌리 마냥 엄청나게 발달을 했더라고요. 거기는 완전히 막혀 있는데. 아, 막혀 있으니까 그 주변으로 모세혈관이 네네네, 뻗쳐요. 모세혈관이. 그러니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100% 막혔어요. 관상동맥이 이렇게 3개가 흐르거든요. 네. 근데 여기 가운데 제일 큰 게 그냥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본인 내흉동맥이라는 동맥이 있어요. 이 내부에 그거를 잘라서 이제 하이패스를 다시 만든 거죠. 근데 저희 신랑이 덩치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100kg 넘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키도 크니까. 근데 사람들이 다 한 8, 90kg인 줄 알았는데 항상 104kg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장난으로 닉네임이 레미보니아스키였어요.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 건강해 보였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자연식물식은 2020년도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하는데 저희 신랑이 먼저 마루타가 됐어요. 왜냐면 너가 살이 쪘잖냐, 해보자. 아, 근데 그러면 그때 했던 자연식물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자연식물식이라기보다는요, 과일식이에요. 과일식과 곡물식, 통곡물식. 혹시 그때 유튜브 보셨어요? 아니요, 유튜브 아니에요? 전혀 안 봤고 책 봤어요. 네. 응. 그러면 과일과 통곡물. 이 두 가지가 그냥 전부예요? 네. 그분들의 이론은 뭐냐면, 사람은, 설계가 돼 있기를 원래 과일을 먹고 살게 되어 있다. 육식동물처럼 뭐 이빨이 그렇게 날카롭지 않고 육식을 하게끔 설계되어 있지 않다. 장기도 그렇다. 네. 그러면서 막 말씀을 해주시니까 또 나름 묘하게 또 설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분이 뭐 빌 클린턴 대통령 누구 주치의였고 그분들이 다 살을 빼게 한 분이래요. 에셀리아. 아무튼 네, 그분. 에셀리아? 네. 네. 집에 책이 있어요. 네. 근데 보면 알 건데 제 유명한 책인데 채식주의 의사의 뭐 고백? 네, 그거. 와. 네, 그 쓰신 분. 그거를 연결해서 하비 다이아몬드 누구로 이제 한 10권을 읽게 된 거거든요. 어떤 분은 너트도 안 된다 그러고 어떤 분은 올리브유도 안 된다 그러고 뭐도 안 된다 그러고 결론은 인간은 태초에 태어났을 때 그냥 과일 정도만 따먹고 살았을 것이다. 에요. 그래서 과일을 먹으라고 해서 과일만 먹었죠. 그때 어땠어요? 몸? 근데 전 너무 힘들었어요. 보통 제가 이제 어떤 식단이 맞는지 볼 때 컨디션, 식욕, 그리고 뭐였지? 그냥 장기적 체중 변화 이런 것들 보거든요. 자, 컨디션
나쁘지 않았어요. 몸이 가벼웠으니까. 네. 근데 식욕 안 잡혀요. 왜냐면 저는 사과 4분의 1쪽을 먹고 음. 바나나 반쪽을 먹으면 배가 부른데 식사 대신에 이렇게 먹을 수 네. 있어요. 배가 부른데 그걸 먹고 몇 시간을 버틸 수가 있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식욕이 아니 먹는데 자꾸 배가 고픈 거예요. 일하는 중간에 자꾸 배가 고프고 살도 안 빠져요. 그렇게 먹으니까 뭐가 자꾸 땡기고 오히려. 네. 그래서 식욕이 너무 불안정해져서 안 되겠다. 하고는 있었고 차라리 그러면 좋은 음식을 먹자. 여기서 좋은 음식이란 제철 음식, 집에서 한 음식. 조미료를 넣지 않은 음식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집에서 열심히 먹었죠. 막 돈가스 집에서 튀겨 먹으면 건강한 건 줄 알았고. 아, 자연식물식은 끝냈고? 네. 그러니까 자연식물식은 한 6개월 정도 하다가 이제 연말 다가오면서 약속 잦아지고 자꾸 안 먹고 사과 버리게 되고 막 이러니까 에라이 그러고서 이제 둘 다 뭐 건강에 큰 이슈가 있었던 해는 아니니까 20년도가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다가 21년도 제가 초에 한 3, 4월이었거든요. 그때가 그 대장암 발병하신 게 2월이었어요. 지인분이 2월에 발병을 하셔서 이제 몸만 조금 아프면 아씨 나도 그런 거 아니야. 그러고서 자꾸 이제 가보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라서 이제 일단 근데 위는 좀 줄여놓은 거죠. 둘 다. 20년도에 위는 좀 줄여놓고 그다음에 이제 21년도에 별거 없다가 한 4월 정도에 제가 그 난소에 종양이 많다는 걸 알게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하게 되면서 치료를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걷기랑 건강한 음식을 먹기. 근데 이제 건강한이라는 게 스타일스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요. 스트레스 다이어트랑은 네, 거리가 있고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철 음식, 그리고 집에서 해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외식을 말씀하신 하지 게 않고. 돈가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돈가스도 건강할 줄 알고 먹었다는 거죠. 내가 만든 거니까 내가 등심을 사서 막 이런 거 저런 거 안 넣고 올리브유에다 깨끗하게 튀겼잖아요. 식빵에다 박빵가루 해갖고 그렇게 먹었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먹였으니까 저는 그게 건강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에리님 영상 보고 그런 영상들 다 돌려보면서 무슨 짓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걸까? 라는 생각을 했죠. 그 해 가을이 이제 남편분 11월 수능 전날 2021년 수능 전날 저는 계속 ING였어요. 아 진행되고 있었어요? 계속. 그 저한테 보내준 사진 그게 코로나 시작 전부터 해가지고 코로나 시작 전문이 아니고요. 코로나 이후부터 네. 그 다음에 그게 2021년 12월 1월까지 그러니까 2월 3월에도 그닥 나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웠어요. 2022년? 네, 2년에도. 그러니까 1년 전까지 그냥 그때도 여전히 남편분의 심근경색 그리고 피부 상태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었다. 엄청 힘들었겠는데요? 그쵸. 근데 이제 일단은 남편이 살아났잖아요. 뭐 죽을 수도, 그러니까 모든 수술은 위험하지만 아무튼 그런 수술을 했으니까 저는 제 피부는 이미 그냥 일상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안 좋은 게. 그리고 마스크 쓰고 있었잖아요. 다행히. 이마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냥 뭐 크게 뭐 신경 쓰지 않고 살았는데 언제 조금 확연히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제가 수술하고 한 3개월 후가 됐는데 그래도 막 그 멍게처럼 나던 게 조금 사춘기 청소년처럼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그 여드름의 양상이 굉장히 다른 게 20대 때 스테로이드제를 먹고 났던 여드름은 이렇게 손만 대도 터지는 여드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복숭아 같은 얇은 느낌이었다면 지금 이거는 약간 육포를 짜는 느낌? 안 나와요. 압출이 안 돼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뭐가 나와서 압출이 돼서 이게 딱딱한 살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피부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건 스타일스 하면서 3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4개월 됐어요, 지금.
10월에 에린 영상을 보고 나서 이제 생활 습관 변화를 열심히 했고 시작을 했다. 네. 그리고 그때 뭐 식단을 어떻게 하셨어요? 식단은 음. 설밀라티를 끊는 식단. 음. 그러니까 할 게 없어서 야채를 사서 등심을 또 구워서 네. 뭐 아스파라거스나 양송이나 뭐나 그거 같이 그냥 다 때려놓고 구워가지고 그냥 그렇게 먹었어요. 지방을 좀 더 넣었어요? 아니면 지방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처음 첫 달에는 그냥 얘네 4개 안 먹어야 되는 애들만 안 먹어보는 걸로. 근데 그게 굉장히 컸어요. 그 전에 많이 먹고 있었어요? 그것만 먹고 있었어요. 설밀라티만? 네. 뭘 많이 먹었었는데요? 초콜릿. 초콜릿. 초콜릿도 뭐 다크 초콜릿 아니고 그냥 초콜릿, 맛있는 초콜릿. 빵. 뭐 감자튀김, 해시포테이토 뭐 이런 거 좋아하니까. 튀기는 거 좋아했구나. 네, 튀기는 거, 치킨. 근데 믹스 커피가 주식이었죠. 주식이라고요? 네, 하루 6-7잔씩을 먹었으니까. 그거 끊는 게 더 힘들었어요. 그 말씀하신 믹스커피가 그 노란색. 아니면 그 연한 커피. 그거를 하얀색. 하루에 7잔. 7잔. 왜냐면 6시에 혹은 5시에 일어났잖아요. 네. 그럼 그때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잠을 잤던 못 잤던 일어는 났어요. 그게 미라클 모닝이니까. 그래서 일어났으니까 이제 어느 날에 이제 촛불도 켜고 있고 막 명상도 해요. 신랑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슨 무당집이냐고 뭐 하고 있냐고. 그래서 이제 신랑 밥을 줘야 되니까 일을 하러 가야 되고 애들 학교를 가야 되니까 밥을 주려면 저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믹스커피를 한 잔 타는 거죠 그때. 그리고 홀짝 마시면 애들 밥 해줄 수 있는 힘이 번쩍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걸 해주고, 근데 저는 이미 빈속에 믹스커피를 먹으니까 속이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같이 못 먹어요. 그때 같이 못 먹다가 제가 한 11시쯤 출근해서 9시쯤 퇴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을 조금 늦게 그냥 먹는 거예요. 한 10시쯤 해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이제 간단하게. 왜냐면 다 정리를 해놨는데 제가 거기서 차려 먹어버리면 제 일이 또 늘어나 버리니까 뭐 청소기 밀고 뭐 하다가 라면 하나 끓여 먹고 그냥 냄비 하나 싹 치우고 나가고. 아유. 그리고 또 도착하자마자 믹스커피 한 잔 먹고 또 충전하고, 그리고 또 1시간에 이제 제가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이 끝나면 진이 빠지거든요. 말을 많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럼 또 믹스커피 한 잔 마시고 또 충전 또 하고. 그러면 라면이라도 먹은 날은 그나마 괜찮은데, 라면을 못 먹은 날은 밤에 퇴근할 때쯤 9시쯤 되면은 그 상가가 얼마나 맛있는 냄새가 많이 나요, 정말로. 그러면 스스로를 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것도 못 먹고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하냐? 네가 뭐 그것도 못 먹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이런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출근하고 치킨도 못 먹어? 왜 못 먹어? 먹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갈 때 1시간 거리거든요. 시켜요. 그러면 제가 가기 전에 딱 배달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때 먹고 또 자려고 노력을 하나 잠이 안 들죠. 음식이 이제 막 들어왔잖아요. 네, 잠이 안 들죠. 아, 그리고 거의 또 제가 미라클- 제안하는 방식이 딱 정반대 삶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미라클 모닝은 해야 되잖아요. 배운 건 있으니까. 또 5시 반에 일어나요. 수면 부족이야 또. 그리고 또 커피를 또 마셔요. 아. 그렇게. 와, 진짜 장난 아닌데요? 네. 그래서 스타일스 다이어트 시작하고 나서는 뭐 믹스커피 끊었어요? 네, 하루 만에 끊었어요. 바로. 커피를 아예 끊으신 거예요? 아니면 믹스커피를 바꾸신 거예요? 믹스커피를 끊었고, 원래 제가 믹스커피도 7잔을 마셨으면 아메리카노도 한 3잔을 마셨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장난 아니다. 제가 요번에 강의를 들을 때 커피를 끊으셨다고 그래서, 아니 아메리카노는 먹어도 된다더니 왜 또 커피도 끊어? 그랬어요. 그랬는데 끊으셨다고 해가지고 잠을 잘 주무신다고 해갖고 신랑한테 자기 우리도 커피를 한번 끊어볼까 했더니 왜? 그래서 잠을 잘 잔대 했더니, 근데 나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나는 잘 자. 그러면서 신랑이 얘기하더라고요. 다들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그래 하긴 나도 커피 못 먹는다고 자고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너는 원래 잠을 못 자잖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머리가 번쩍하는 거예요. 아, 나는 여태껏 다른 언니들이, 그러니까 갱년기의 언니들이 난 2시 넘어서 커피 먹으면 잠 못 자. 그럴 때 왜 못 자요? 그러면서 막 웃었거든요. 근데 저는 여태껏 잠을 잔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럼 원인이 커피인가? 까 바보처럼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2시 이전까지만 먹었어요. 근데 그건 저한테는 굉장히 챌린지거든요. 왜냐면 큰 2시 변화였죠. 이후부터 일을 하니까 그때 원래 다 먹었던 커피를 때려 먹었던 커피를 2시 전에 먹으려면 전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게. 네. 근데 일단 2시 전에 먹었는데 그냥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잤어요. 밤에. 네. 잠이 스르륵 잤어요. 정말. 그래서 5시 반에 일어났는데 나 오늘 잤어. 느낌이 달라요. 나 오늘 잤네? 이렇게 됐어요. 잠도 고쳤구나. 잠을 제일 잘 고친 것 같아요, 지금. 잠도 고쳤고요. 그리고 제가 6월 달에 최겸님 인터뷰를 제일 처음에 알고리즘이 알려준 이유가 운동을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 안 먹는데 살이 찌는 이유를 찾아봤다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정말 운동 빡세게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아, 그때 운동하고 있었어요? 네.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책에서든 하라는 대로 해요. 근데 여태껏 누가 저한테 음식을 이렇게 먹으세요 한 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최겸님이 그 콘텐츠에서 끊으세요. 뭐 안 돼요. 뭐라고 한 게 누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냥 밀가루 조금 적게 드시고요. 이건 그냥 의사들이 하는 노래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냥 의뢰. 균형 잡힌 식단 하시고요. 그러니까 운동하시고. 의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잠 고치고 설민 라티 끊었다. 장 고치고 그러니까 설밀 라티를 끊었더니 끊고 이제 그 카페인 조절을 조금 했더니 네. 잠이 고쳐졌고. 이거는 강의 듣고 바꾸신 거예요? 네. 아, 커피는 강의 듣고 나서. 네. 이건 10월. 이건 12월. 그럼 여기서 엄청 많은 게 바뀌었고 이미. 네. 이미 그리고? 여기에서 피부가 바뀌었고요. 몸무게가 500g씩 빠지기 시작했어요. 다시 설민 라티를 끊었어요. 설밀 라티를 끊었더니 그것만 했는데 네, 일단 한 달 안에 변화된 게 네. 몸무게가 4kg가 빠졌어요.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근데 오히려 저는 굉장히 배부르게 먹었는데. 일부러. 왜냐면 단식을 하래잖아요. 18시간 공복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니 그 등심을 옛날 같으면 반쪽 정도밖에 못 먹던 걸 한쪽을 먹어야 제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먹으니까 억울하지가 또 않더라고요. 저녁에. 제가 아까 말했듯이 내가 뭐 하고 살았는데 치킨도 못 먹어? 이게 사라졌어요. 나 아침에 한우 등심 먹고 왔어.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등심을 먹고 그 당시에는 탄수화물도 또 중요할 것 같아서 머리 아플 것 같아서 또 잡곡밥 해놓은 거를 그냥 한 요 정도? 네, 한 2숟갈 정도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먹고 또 그리고 뭐 아스파라거스 이런 거 많을 때는 안 먹기도 했지만 아무튼 그래서 몸무게가 갑자기 줄더라고요. 그러더니 피부가 좋아지더라고요. 피부가 어떤 양상으로 바뀌었어요? 어떤 양상으로 바뀌었냐면 피부가 다발적으로 뭔가가 나지 않는 현상. 그러니까 뭘 날 수는 있어요. 생리 주기 때나 뭐나 한두 개씩 남들이 나는 뾰루지 정도를 나는 거지 그때처럼 멍게처럼 막 뭐 이런 식으로 네. 다발적으로 징그럽게 나오지 않는 게 됐어요. 그게 처음에 나타난 변화였다. 네. 그래서 그냥 그러면 막 나던 게 줄어들었고 그게 이제 회복되면서 네.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색조 침착이나 그런 건 아직 있어요. 빨갛게 됐던 것들이 어떻게 하얗게는 되진 않았어요. 아직까지. 네. 근데 그냥 화장으로 하면 저 여자 그냥 피부가 그렇게 그러니까 막 좋다는 아니지만 막 네. 그때처럼 혐오감이 들진 않겠죠. 그리고 컨디션 변화 어땠어요? 체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어떤 옛날에는 쉬지를 못했어요. 쉬면 몸이 아파서. 쉬면 아픈 게 뭐예요? 그러니까 쉬면 아픈 게 뭐냐고 물어보시는 게 전 너무 신기한 건데요. 계속 일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장을 하다가 그 다음날 쉬면 몸살이 나잖아요. 예를 들면. 네. 근데 김장을 했는데도 몸살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체육대회를 하면 5일을 학교를 못 갔어요.
아파서? 네. 1등은 해요. 악으로 깡으로. 근데 아, 학교를 못 가요. 근데 지금은 체육대회를 하든 뭐를 하든 그냥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해요. 아, 예전에 기복이 엄청 심했네요. 네. 그러니까 하루 중에도 그 음식을 한 2시간 단위로 넣어주면서 에너지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방전되고 그러니까 충전되고. 2시간 단위도 굉장히 길게 본 거고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떡이 한 팩이 있으면 음, 하나를 집어 먹고 음. 설거지를 하다가 오를 하다가 오물오물 그것도 오래 씹죠. 꽤 한 10분 씹고 뒤돌아서서 떡이 또 있잖아요. 네. 또 먹어요. 어, 그러면은 한 시간 내에 떡 2조각을 먹겠죠? 그런데 그럼 거기서 그만 먹어야 되는데 그 한 팩을 먹을 때까지를 하면 떡이 만약에 뭐 이렇게 시루떡 같은 거 뭐 아니면 인절미 같은 게 한 8개씩 2개 16개가 들어있으면 이제 재앙인 거예요. 하루 내내 먹어야 돼. 그러다가 한 2개 3개 남겨서 버려. 근데 살이 쪄요. 이게 옛날. 옛날도 아니죠 뭐. 아. 2020년까지도 계속 그랬으니까. 1년 전까지도. 네네네. 어, 2년 전까지도 그랬으니까. 어. 그리고 기력이 이제 약간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오르내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안 먹어도 오히려 힘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인식 변화가 많이 된 거죠. 옛날에는 꼬르륵 소리 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이게 위 다 이제 상하는 줄 알고 오히려 난리가 났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좀 즐기게 됐달까? 공복을. 네. 그리고 정말 신기했던 게 제가 요번에 그 설날에 음식을 굉장히 많이 하고 많이 먹었어요. 집에 손님들이 많이 와서 왜냐면 애 아빠도 많이 아팠었고 했으니까 이제 안부 물어보시느라고 오시는데 저희가 밖에서 음식을 잘 안 먹다 보니까 제가 와서 이제 했거든요. 근데 손님이 자꾸 달라지니까 제가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계속 오던 사람이 오는 거면 나 아까 먹었으니까 지금 안 먹을게 할 수가 있는데 계속 다른 손님이 오니까 이제 싫어하나 뭐 이런 티 낼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그냥 오실 때마다 그냥 같이 끼니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걱정을 했어요. 왜냐면 인터뷰는 날짜는 잡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예요. 그게 살찔까봐. 찌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느낌에 배도 막 뭐가 좀 그런 것 같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씨 뻥쟁이 되겠네. 이제 그러고서 이제 큰일 났네. 그러고서는 명절이 다 지나고 그래 숙제 검사 맞자. 만약에 지금 몸무게가 많이 올랐으면 그때가 화요일이잖아요. 화요일부터 우리가 만나기로 한 날까지 그래 한 36시간이 뭐냐 72시간 한번 해보자 하고선 올라갔는데 에레 500g 빠졌더라고요. 오히려. 잠시만. 설 끝난 직후에 네. 단식하기 전에 단식하고 나서. 단식하기 전에. 아, 단식하기 전인데. 전에. 이거 신기하다. 근데 그게 왜 그랬나 봤거든요. 정말 끼니 때만 먹었던 거예요. 제가 그리고 조심해서 먹었던 거예요. 나름. 잘 먹긴 했잖아요, 근데. 잘 먹었죠. 지금 이전에 생각 들어보면 먹는 양이 그래도 늘었잖아요. 엄청 늘었죠. 지금 많이 늘었어요, 정말. 네. 당연히 살이 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뭐를 알게 됐냐면, 드디어 나의 대사가 열렸나 보다. 비정상적이던 게 정상이 됐나 보다. 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명확하네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지금은 덜 자주 먹고 있고, 한 번에 더 많이 먹고 있고, 칼로리는 무조건 많이 늘어났고. 제가 사실은 지금 어떤 때는 22시간에 2시간 섭취하는 거? 22대 2 공복. 네, 아니면 23대 1, 아니면 평균적으로는 18대 6 하고 있거든요. 한 끼 먹어요? 2끼 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운동을 가요. 운동을 일주일에 3번 가는데 운동을 가는 날은 꼭 2끼를 먹어요. 왜냐면 운동이 좀 고강도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유산소도 많고 해서 그때는 먹어요. 왜냐면 저녁 운동이에요. 또 제가 퇴근하고 나서 그날만 좀 일찍 끝나서 8시 반 운동을 하는 거다 보니까 너무 안 먹으면 갔다 와서 허기 가지니까 집에서 뭘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예 그날은 첫 식사를 한 1시 정도에 해서 한 4, 5시 정도에 그냥 감동란 정도 먹는 거. 뭐 그 정도. 그걸로 마지막 식사를 끝내요? 네. 잘 지키고 계시네요. 진짜 좀 신기한 건 어쨌든 대사가 많이 올라와서 대사량도 올라왔고 이렇게 에너지 쓰는 것도 좀 많이 늘었네요. 그래서 살 끝났는데 오히려 감량이 돼 있었다. 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건 있어요. 저 따라서 한다고 이제 제가 그냥 좀 보기에 피부가 너무 많이 변했잖아요. 네. 매일 보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 뭐 했냐? 너 뭐 먹었냐? 뭐 살도 조금 빠지니까 너 뭐 했냐? 뭐 먹었냐? 맨날 물어봐서 안 먹었다. 뭘 안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시간 제한 섭취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크게 좋아지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정말 제가 생각할 때 크게 좋아지는 거는 설탕하고 밀가루예요. 설탕과 밀가루 끊으니까 네. 이게 이게 핵심이다. 왜냐면 제가 아기 낳고, 그러니까 아기 낳아보신 분들은 제발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배가, 특히 제가 제왕절개를 했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그 배꼽 아래로 볼록한 게 안 없어져요. 아무리 여기는 홀쭉한데, 흉부 여기가 홀쭉해도 여기 똥배죠. 똥배가 네. 안 없어져요. 근데 신기하게 밀가루 안 먹고 설탕 안 먹으니까 그 배가 들어가더라고요. 그 별짓을 해도 안 빠지던 배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몸무게가 굉장히 달라진다기보다는 태가 달라진다. 태가 달라진다. 이거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아요. 인터뷰를 하기 싫었던 이유가 이거예요. 인터뷰를 하기 싫었던 이유는 3, 4개월 안에 이렇게 변한다고? 어지간히 해. 라고 할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네. 맞네요. 잘 이해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해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약간 해봐야 주저했던 되잖아요. 거구나. 해봐야지 알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해봐야지 알거든요. 근데 제 주변 사람들은 시간 제한 섭취를 하고 저의 결과를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시간 제한을 저보고 칼국수를 먹으러 가재요. 음식 종류는 안 바꾸고. 맛있겠죠. 맛있겠지만 전 안 먹으러 가요. 그렇지. 자기들은 맛있게 먹고 와가지고 살이 안 빠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18대 6 하고 18시간 있다. 늘 굶어도 안 빠진다는. 그거는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나 보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게. 그리고 또 다 먹고 또 믹스커피 맛있게 드세요. 저도 한 번은 먹고 너무 먹고 싶어요. 향이 너무 먹고 싶잖아요. 너무 먹고 싶은데 이제 꼭 참죠. 근데 그분들은 또 드세요. 그러니까 물론 몇 그램이 빠지실 수는 있어요. 몇백 그램이나 뭐 몇 킬로가 빠지실 수는 있는데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바뀌시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신랑이 그래도 3개월에 한 번씩 피 뽑아서 뭔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수치가 눈에 보이는 게 나오잖아요. 제이님이요? 아니면 남편분이요? 남편이요. 남편분도 같이 식단하고 계시고? 네. 저희는 항상 같이 해야 돼요. 저만 할 수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남편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식은 어쩔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남편이 도와주지 않으면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두 개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식단을. 그래서 남편분은 어떠신데요? 남편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연물식을 하면서, 과일식을 하면서 7kg 정도가 빠졌었다가 일반식을 하니까 3kg가 바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덧셈을 잘 하셔야 돼요. 104kg에서 7kg가 빠져서 3kg가 올라왔잖아요. 네. 그리고도 또 3kg가 한 번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몇 킬로가 빠졌을까요? 1kg가 빠졌죠. 그랬는데, 그러면은 103kg죠? 104kg에서. 근데 지금 현재 89점 몇 킬로예요. 몇 달 됐다고 했죠? 3달이요? 그쵸. 그러니까 신랑이 대사가 훨씬 좋으니까 훨씬 잘 빠져요. 맞아요. 남자분들 중에서도 남자분들은 좀 더 빨리 빠지긴 하죠. 운동을 너무 많이 했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어쩐지 너무 잘 빠져요. 그럼 89에서 103과의 차이는 11, 14kg네요. 네. 그리고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60kg에서 시작을 했다고. 60kg에서 너무 절박해서 한약을 먹고 싶었어요. 솔직히 다이어트 한약을. 근데 수술을 했잖아요, 제가. 네. 계속 안 좋다는 걸 알았는데 이제는 못 먹겠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먹었을 건데 편안하게 차라리. 그래서 운동을 했는데 오히려 살이 점점 쪄서 60이 되다 보니까 와, 이건 진짜 막다른 길이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이냐. 이제 그러고 있다가 설멘다티 제안해보래. 그렇게 해볼게. 에리님이 했더니 됐대. 그럼 나도 해볼게. 해서 한 달 만에 일단은 4kg가 빠져버리니까 안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남편이 거길 데려다 줬어요. 교보타워에 강연 때. 그래서 너 뭐라고 여길 가냐는 거예요. 누구 박사님도 안 다니면서 어디도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저는 원래. 근데
뭔데 거길 가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진짜 우스갯소리로 여보 있잖아. 여기서 만약에 갔는데 뭐를 나한테 팔잖아? 그럼 진짜 내가 잠깐 미친 거야. 이건 다단계에 빠진 거야. 근데 이제 강연이 끝나고 나서 뭐 팔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안 팔아. 제가 진짜로 너무 당황해가지고 안 팔아. 그랬어요. 했더니 그래서 그냥 맞나 봐.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말았거든요. 남편분한테 만나보라고 저를. 그냥 아니 그냥 이게 다 맞는 건가 봐. 맞나 봐. 옳은 일인가 봐. 응.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그렇게 말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그 인터뷰 해달라고 하셨을 때 항상 다이어트 사이언스잖아요. 그리고 그 강연 때도 거의 살을 빼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었잖아요. 근데 저의 목적은 사실 건강이었거든요. 남편의 건강, 저의 건강. 그랬는데 다이어트랑 나랑 안 맞잖아. 그래서 궁금해. 잠깐만, 내가 근데 원래 애초에 왜 알았지? 이게 인터뷰 용지가 있으니까 어떻게 알게 됐지? 다이어트 살이 안 빠져서 알게 됐지. 그럼 나 다이어트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 몇 킬로 빠졌어? 나 8킬로 빠졌네. 저 3개월, 지금 4개월이죠? 이제 4개월 차에 지금 8킬로 빠졌어요. 키가 몇인데요? 저 지금 160이요. 남편분 그 체중 말고 다른 변화 있어요? 체중 말고 다른 변화요? 네. 너무 많죠. 많아요? 네. 일단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정확히가 집에 가서 봐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다 정상군에 들어와 있어요. 고지혈도 정상, 콜레스테롤 정상, 지방간 정상. 원래 다 바뀌었어요? 그럼요. 그걸로 다 인해서 그 혈관이 막힌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게 다 정상이 되었어요. 지금 그 심장약을 복용하고 있거든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위염이 살짝 있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대장 내시경 할 때마다 뭐 대장 관상종, 선종 뭐 이런 거 항상 있었는데 폴립도 안 떼어냈어요, 이번에는. 원래 항상 떼어냈어요? 네, 항상 하나, 2개 떼어내던 거 이번에는 아예 대장 내시경 한 것도 없고 색깔도 너무 좋고. 색깔이 좋다는 게 무슨 색깔? 대장의 색깔. 예전엔 조금 까맣거나 좀 왜 이렇게 건강하지 않으면 네. 좀 색이 안 예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요번에는 굉장히 뭐 소세지 같은 연분홍의 약간 이렇게 예쁜 색깔. 위도 마찬가지고. 위도 원래 요철이 있다거나 울퉁불퉁하거나 하면 안 되고 뭐 주름도 있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매끈해야 한다더라고요. 네, 매끈한데 그냥 어느 부분에 염증이 조금 있는데 그거는 약을 먹으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심장약이 제가 왜 부작용을 찾아보는 버릇이 있다고 했잖아요. 심장약이 당뇨를 생기게 하더라고요. 당뇨약은 심장병을 생기게 하고. 근데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당이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당이 그럼 생길 수도 있겠다 싶어서 당에 좋다라고 뭐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주의를 줬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당화혈색소도 정상. 이게 지난 3, 4개월 동안 식단 변화로 일어났다? 그쵸? 와, 진짜 빠르네 이건. 사실 이런 케이스들이 좀 많이 들리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는데 혈관 질환이라든지 자궁이라든지 이런 게 다 식단하고의 관련성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자궁이 안 좋았을 때나 뭐 난소가 안 좋았을 때나 저는 그냥 주문처럼 나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건강하지 않게 태어났고 원래 아프고 그렇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정말 뒤통수를 세게 맞은 거예요. 다 네가 먹는 것 때문에 그랬네.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그 난소 수술을 하고 6개월 만에 또 검사를 하러 가잖아요. 근데 여태 없었던 자궁 성근증이 또 생긴 거예요. 내막증은 있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성근증은 없었는데 6개월 만에 왜 갔냐면 한 달 내내 출혈이 있었어요. 생리
생리가 아니에요. 그냥 그냥 출혈이 출혈이 있었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피가 날 때 와야 된대. 이제 저는 피가 멎으면 검사를 해보러 가려고 했는데 도대체 피가 멎지를 않아서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피가 날 때 오셔야 된다. 그래야 왜 났는지를 안다. 그래서 갔더니 성근증이래요. 그래서 적출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궁적출. 네. 이게 언제예요? 점점 커지니까. 이게 2022년이죠. 사건이 워낙 많아가지고 어. 지금 다 그냥 타임라인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2022년도. 어, 2022년도 이것도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름. 병원만 가면 저는 뭘 드러내든지 도려내든지 뭐 하자고 하시니까 그래서 2022년도 여름이네요. 시댁에 여름 휴가에 갔는데 처음 시작이 됐거든요. 출혈이. 그래서 이제 9월에 갔는데 드러내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월에 원래는 그 날짜를 잡아놨어요. 자궁적출 수술. 적출이 아니라 일단은 그 수술 전 검사. 아, 네. 수술 전 검사를 하기로 10월에 잡아놨는데 그때 에리님 영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이거 한 달 안에 안 하면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냐 했더니 그렇지는 않대요. 그럼 뭐가 안 좋냐 했더니 제가 너무 아팠거든요. 정말 그 생선을 혹시 내장을 뜯어낼 때 이런 아픔일까? 이런 정도의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파서 본인이 지금 너무 아파하지 않냐. 너무 아프고 이렇게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자궁이 스펀지화가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를 먹고 어차피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질 텐데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궁이 복막에 붙어 있잖아요. 저는 좀 수술이 쉽지는 않다고 하셨거든요. 복막이랑 또 떼어내야 되고 또 장이랑도 살짝 유착이 되고 막 이런 상황이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쉽진 않은 수술인데 너 때문에 하는 거다 결국에는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럼 죄송한데 제가 2달만 연기를 한번 해보면 어떠냐 그랬어요. 네. 근데 왜냐면 그때 약간 그러니까 이단 종교에 빠지면 그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 약간 확신이 있었달까? 뭔가 좋아질 것 같은 거예요. 기분에. 그래서 저 2달만 이따 결정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수술 전 검사를 하러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온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나 일단은 그냥 남편한테는 그랬어요. 나 그냥 무서워서 그래.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칼 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20년도 9월에 했는데 또 10월에 또 11월에 수술을 또 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보 내가 하더라도 나 그냥 23년이나 그때쯤 할게. 이거 1년에 한 번씩 전신 마취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나 전에보다 말도 좀 어버버 하는 것 같고 좀 그래. 이제 그랬더니 신랑도 네가 아픈 거니까 그럼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달 그때 10월이잖아요. 식단을 빡시게 하고 이제 11월 말에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계속 빡빡 커지던 애가 성은증이 그렇게 스테이가 되고 있다는 거가 그러니까 줄어들진 않았어요. 줄어들진 않았는데 커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커질 거라 생각했는데. 계속 커지고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커지고 있어서 적출을 하기로 한 건데 그래서 그럴 거면 미레나라는 시술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그래서 미레나라는 시술을 하면 5년 동안 할 수 있으니까 5년 동안 그 유지를 하고 또 그 다음 5년을 유지를 하면 제가 지금 나이가 있으니까 50 정도에 돼서 적출을 하던 폐경이 되던 오히려 폐경이 되면 상관이 없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하셔서 저는 오케이를 사실 오케이도 하고 싶지 않았던 게 또 미레나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살이 찌고 뭐 여드름이 나오는데 저는 이미 살찌고 여드름 나는 거에 트라우마가 크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거기 부작용 쓰는 사람들은 항상 뭔가 나아지거나 좋아진 사람들은 절대 글 쓰지 않는다. 안 좋은 사람들만 쓴다. 응? 어디에든 해소를 하고 싶어서 좋은 사람들은
더 잘 다니고 있고, 심지어 나도 했고, 우리 누구 의사 선생님도 했고, 누구도 했고, 누구도 했다. 근데 저를 수술을 너무 잘해주신 분이, 난소 수술을 너무 잘해주신 분이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은, 그럼 해볼게요 했는데, 오히려 저는 그 미레나 하고, 살이 안 빠져서 미레나 때문인 줄 알았거든요. 미래는 하셨어요? 네,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대사의 문제였던 거고, 그게 열리니까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살이 빠지게 된 거고. 이거는 좀 감사하면서 또 무섭네요. 네. 그러니까요. 아슬아슬했는데요, 약간. 그쵸. 이제 적출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냥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제가 에리님한테 감사하다고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어찌 되었던 그분 영상을 보고, 제가 다시 다 찾아보게 된 거니까. 에리님도 그 식단 바꾸기 전에 과로 좀 하고 식단은 엉망일 때 그 자궁이 빠졌대요. 몸 밖으로 빠졌대, 자궁이. 그건 인터뷰에서 얘기하기 좀 그래서 그 뭐지, 저희 다른 촬영할 때 또 말씀해주셨거든요. 네네네. 아직 영상 안 올랐는데. 아니, 크리스마스 때 그때도 말했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때? 맞아요. 했죠. 맞아요. 자궁 빠졌을 때 했었어요. 그 식사하시면서. 그리고 그게 다 올라왔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나는 게 그 지지난번 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식사 같이 하는 그걸 촬영으로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오셨던 여자분 한 분이 요실금이 50대인데 요실금 생겨가지고, 그래서 좀 엄청 힘들었는데 이제 병원에서는 수술하라고 한대요. 대신 수술하게 되면 평생 이제 그 잔뇨감이 있대요. 그러니까 요실금 자체는 막을 수 있는데, 그쵸. 그 수술로 인해서 이제 구조가 바뀌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 안고 살아가야 된대요. 근데 그분도 식단 바꾸고 나서 수술 안 했는데 그냥 식단 바꾸고 나서 그게 없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자꾸 말로 하면 이상해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래서 네.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근데 종교처럼 보여서? 어떻게 질병이 일반 상식적으로 맞아요. 질병이 어떻게 설탕 안 먹고 밀가루 안 먹고 튀김 안 먹었고 기름 안 먹었다고 그렇게 말이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너무 단시간에, 그러니까 제가 차라리 제가 한 13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하면 신빙성이 있고 말하기가 더 편해요. 근데 3개월, 4개월 했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일도 뭐 그래도 한 10년은 해야 노하우가 생기는 건데 1년을 했어도. 그쵸. 너무 섣불리 이게 조심스럽지 못하나? 근데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아닌 걸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긴 걸 긴 거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그런데, 저만 느낀 건 아니고요. 지금 제 지인 중에 식단을 저하고 비슷하게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위암 1기를 받으셨어요. 요번에 12월 26일 그 건강검진 결과에서 그렇게 받으셔서 2월에 수술을 하시기로 했는데, 그분이 식습관이 좀 안 좋아요. 어떻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밀가루만 엄청 드세요. 음. 국수, 뭐 국수에 김치, 그러니까 막 항상 그런 것만 드세요. 자극적이고 마라탕 뭐 이런 거. 근데 그때 당시에 금식은 한 뭐 12시간 뭐 그렇게 하고 당연히 내시경을 했을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 암이 약간 좋은 암이라고 판정이 돼서 이제 큰 병원 가서 수술을 해라 이렇게 되었던 건데, 한 달 정도 식단을 하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언니한테 계속 얘기를 했어. 언니, 설탕이 암의 먹이래. 그러니까 설탕 갖고 밀가루만 드시지 마세요 해서 다른 건 좀 편하게 드시고 설탕하고 밀가루는 제가 그날로 알룰로스니 뭐니로 다 바꿔드리고 그렇게 하고 지금 저랑 거의 식단을 아침이랑 비슷하게 드세요. 엉파에서 고기 사셔서 드시고 뭐 이렇게 제가 막 샐러드 야채 막 보내드려가지고 그렇게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저께 저번 주에 다시 내시경을 하셔서 했는데 미분화, 고분화 뭐 무슨 분화가 있더라고요. 네. 분화도가. 네. 그래서 아주 악질함이 미분화인가 봐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그거는 뭐 수술도 못하고 재발확률도 되게 높고 그런 거. 근데 이 언니가 걸린 건 그저 그런 놈이었어요. 그걸로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보면. 근데 요번에 보니까 오히려 좋은 암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1기긴 1기인데. 네. 그래서 위 컨디션도 한 달 사이보다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원래는 절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3분의 2 절제. 위. 네. 원래 위는 3분의 2 절제를 원칙으로 하신대요. 절제를 할 때는. 네. 근데 다행히 내시경 수술을 할 수 있게 됐어요. 한 달 식단했다고요? 그러니까 한 달 식단했다고 그러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모든 의사들이 다 절제를 해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그 처방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 결과가 달라져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에 결과지에 식단이 바뀌어서라고 나와 있진 않잖아요. 그러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아, 네. 네. 그래서 입으로 뱉기가 사실 너무 어려워요. 모든 맞아요. 일들이. 이건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이렇게 어떤 단정적인 말을 하진 않잖아요. 다만데 저도 마찬가지로 근데 감사하게도 작년 5월에 책 내고 또는 유튜브도 한 3년 하고 특히 작년 10월쯤에 또 이제 알고리즘에서 잘 됐잖아요. 그러면서 저를 알게 된 분이 되게 많아졌잖아. 이제는 딱 좋은 시점인 게 딱 3개월 지나다 보니까 지난 한 10월쯤부터 폭발적으로 약간 그 후기 양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좀 약간 제가 오늘 제이님 본 건 약간 독보적인 사례고요. 사실 비슷한 정도의 일들은 꽤 많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런 얘기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왜 이렇게 많이 좋아졌을까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빌드업이 조금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막 그 10,000개의 피스의 퍼즐을 막 얽히고 설키게 가지고 있다가 이제 어디다 놓아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여서 그냥 막 그러고 있었다가 지금 이제 마스터피스를 하나 찾은 느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좋아지려고 노력은 하고 있었잖아요. 건강하려고 2년, 지금 3년째 운동, 걷기라도 했고 운동이라도 했고 좋게 먹으려고 책이라도 봤잖아요. 자연식물식이라도 노력해봤고 과일식이라도 노력했었고 그러다가 이게 제대로 된 한방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제대로 약이 듣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그러니까 돌고 돌다가 지름 쇼컷을 찾은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게 맞았지 않나? 요즘엔 식단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요즘에는